안녕하세요, 태국스팽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태국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 감상,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개수를 세본 적이 없는데 세보니까 175개더라고요. 물론 이 175개 채널의 영상을 모두 다 빠짐없이 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공돌이 용달, 과학드림 같은 과학 채널도 보고 요리왕 비룡 같은 요리 채널도 보고 태국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알고 있는 태국 관련 유튜브 채널을 다 세보니까 한 4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뿐만 아니라 구독은 안 하는데 이름만 알고 있는 태국 채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태국 채널들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겠죠.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지만요. 그 채널들 중에서 제가 이 태국세평 채널을 시작할 때 영감을 참 많이 얻었던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 한 번은 치앙마이 슬로우 차차님입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영상 태국 어학연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슬로우 차차님이 댓글을 달아주신 게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만큼 태국 생활, 특히 치앙마이 생활에 대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은 안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치앙마이에 여행이나 어학연수나 아니면 장기 거주로 가실 분들은 이분의 영상을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긴 하지만 4월까지 올라온 영상들만 보아도 정말 이 정도로 치앙마이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요. 특히 이분이 치앙마이 거주를 위해서 동네별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제가 제작한 영상이 바로 태국 방콕 어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는 어눕 말고도 프라람까오 일대라든지 프라카농 일대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해서 영상으로 올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지역으로 생각했던 장소는 후어이광 일대였습니다. 그 지역은 이상할 정도로 방값이 싼 곳이 많은데 그 이유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서 같이 올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질병 때문에 장기 거주 계획이 틀어지면서 무산되었죠. 언젠가 방콕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런 방콕의 어떤 지역들이 어떤 특색을 지니고 있는지, 그 지역의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싶네요. 과거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태국 근현대사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영상은 방콕 일대의 제2차 세계대전 유적지를 찾아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역사, 근현대사 이야기 치고는 조회수가 그나마 잘 나왔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보통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면 조회수는 높지 않습니다. 뭔가 어느 영상처럼 역사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한다면 또 모를까. 인삼 이야기도 그렇고 한국전쟁 이야기도 그랬죠. 특히 저 한국전쟁 태국군 참전 영상은 노딱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의제기를 해서 풀리긴 했지만 저 영상 같은 경우 노딱을 받아서 초기 노출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영상 조회수에 있어서 초기 노출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다 차단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 영상은 역대 최저 조회수를 달성하게 되었죠. 초기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회수가 아주 현저히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 질병 관련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영상에서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딱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질병 관련해서 다룬 영상 전부 다 노딱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이의제기해서 다 풀리긴 했습니다. 저 영상들은 수익 창출 조건 달성 이전에 만든 영상이고 그때 이후에 보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얻고 있는 수익은 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수익 창출 조건은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저의 유튜브 수익은 없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만약 제가 현재 태국에 있다면 좀 더 유리하기야 하겠지만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상승하게 될지 그건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도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흔히 조회수의 급상승을 떡상이라고 속어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영상이 떡상하게 될지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략적이야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작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 그러니까 속칭 떡상한 영상이
영상이죠. 바로 태국 방콕에서 단기 여행 시 머무르면 좋은 레지던스형 호텔을 소개한 이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조회수가 떡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의 조회수가 32,000 정도인데 영상 하나만 올리면 조회수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떡상이라고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영상이 떡상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영상이 떡상하게 되면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뭐 댓글 수나 좋아요 수도 함께 늘어나는데, 동시에 싫어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악플도 있었지만 저 썸네일이 불편하다면서 악플을 다시는 분이 일부 계셨어요. 개 좋다, 뭐 시청자가 개로 보이냐, 아니면 너가 개냐, 뭐 이런 악플을 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건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저 개 좋다의 개는 제가 알기로 동물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분은 말투로 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런 표현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죠. 이해는 합니다. 보통 오프라인에서 나이 드신 분 앞에서 쌉 가능합니다. 정말 개쩌네요, 개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오지네요, 지리네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예전에 방콕 거리를 걷다가 모 태국 유튜버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했는데 그분은 이상하게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약간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튜버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본 구독자를 그렇게 경계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악성 댓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악플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이 된다면 그렇게 당연히 넘길 수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의 손가락 부러진 것보다 자기 손끝 살점 조금 뜯긴 것이 더 아프다고 느끼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하죠. 요즘에는 떡상 영상이 없어서 그런지 악성 댓글은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튼 근현대사 이야기도 조회수는 잘 안 나오겠지만 몇 개 더 올릴 예정입니다. 횟수는 예전보다 더 뜸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태국에 가기 전까지 영상은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시 태국에 가게 되면 꼭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바로 태국 여행 콘텐츠입니다. 제가 2016년에 40일 정도 태국이랑 라오스를 배낭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금처럼 팬데믹이라는 게 올 줄 알았으면 더 길게 다녀올 걸 그랬네요. 푸켓, 크라비 앞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해보고, 방콕에서 치앙마이 가는 기차 타면서 밤하늘에 뜬 별도 보고, 매형선에서 구불구불한 산악도로 120km 정도를 스쿠터 타고 질주도 한번 해보고, 라오스에서 태국어랑 비슷한 라오스어도 처음 들어보고, 루앙프라방에서 샌드위치도 먹어보고, 아무튼 정말 개꿀잼이었는데, 만약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정말 다시 한번 태국 일주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90일 무사증으로 태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원래 한번 시작한 것을 쉽게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되는 한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다시 태국으로 가게 되면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떡상하는 영상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분이 계시겠죠? 아무튼 떡상의 단물이 다 끝난 채널에 이렇게 와주셔서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채널이 잘 되면 그분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드리고 싶네요. 잘 되면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태국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